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호 공인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010년 1월부터 여러분들 업무용 승용차에 관련된 세무상의 제도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업무용 승용차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운행 기록에 관련 내용이 실무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임직원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주지하시는 바입니다. 근본 영화 조세 통람사에서 그러한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 기록에 관한 편의를 주고자 새로운 자동화된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개발해서 자동적으로 운행 기록이 적용되도록 상품 등을 개발했습니다. 그러한 승용차의 운행 기록부에 관련해서 제가 우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승용차에 관련된 조세 내용을 간단하게 브리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아시는 것지만 제 강의를 들으시고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 이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 아마 여러분에게 그런 운행 기록부에 관련된 내용과 설치 방법 이런 동영상과 사진이 여러분에게 제공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저 강의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하셔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합리적인 조세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다 아시는 거지만 승용차에 관련된 기본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업무용 승용차의 규제 대상 승용차의 범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적용 대상 차량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든 승용차 그리고 SUV 차량들 또 RV 차량들 다 되고요. 동시에 승합차 중에서 정원 8인승 이하의 승합차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은 버스라든지 트럭 그리고 승합차 중에서 정원 9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제외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승합차를 판단함에 있어서 정원에 대한 판단은 승합차의 외관을 봐서 알 수는 없지요. 여러분들이 승합차 내부에 조수석의 앞쪽에 있는 대시보드를 열어보시면 차량에 관련 등록증이 있을 겁니다. 그 등록증 하단을 보시면 인원수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승용차 중에서 경차도 적용 대상 차량에서 제외됩니다. 자, 두 번째로 규제 대상이 되는 승용차의 관련 비용이 뭐냐라는 것이 또 문제죠. 결국 이제 세무 조정 대상이 되는 비용을 따지는데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있고요. 두 번째 기타 비용이 있는데 기타 비용에는 감가상각비 또는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들 예컨대 유류비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수리비라든지 그리고 통행세라든지 그다음에 세차비 또는 주차비 등에 속하겠죠. 여기 이제 규제 대상이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거기 나와 있는 감가상각비 또는 상당액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 승용차 적용 대상 차량이 자사 보유 차량뿐만 아니라 리스나 렌트 차량이 다 적용되는 것은 아시죠? 취득 시기에 관계없이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자사 보유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뜻합니다. 이때 자사 보유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2015년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승용차의 경우는 여러분들 각 법인들이 종전에 신고한 상각 방법과 신고한 내용 연수에 따라 종전제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감가상각비가 있고요.
2010년도 1월 이후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정액법의 5년 내용연수의 강제 상각을 중에서 나온 금액이 규제 대상이 되는 첫 번째 감가상각비가 되었고요. 두 번째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자사 차량이 아니고 리스나 렌터 차량의 리스료, 렌터료, 임차료 중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세법에서 규정하는 금액입니다. 우선 첫 번째 리스료 중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여러분들 법인이 내시는 리스료에서 자동차세와 보험료하고 수선유비를 뺀 금액을 기본적으로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렌터 차량, 우리 차량 번호가 뭐 허자라든지 하자라든지 호자 달린 차량은 연간 내는 렌터 비용,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규제 대상이 되는 비용은 감가상각비, 자사보유 차량 또는 상당액 리스 렌터 차량과 기타의 나머지 비용이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금액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비용 중에서 송금불산입을 업무 외 사용분에 대한 송금불산입을 첫 번째 1차에 세무 조정합니다. 우리 감가상각비뿐만 아니라 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규제는 세 가지 조정을 거칩니다. 우리 법이 조금 난사가 어렵기 때문에 실무자들 많이 헷갈리는데 조정의 순수가 1차 조정, 2차 조정, 3차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1차 조정이 관련 비용 중에서 송금불산입이 매기 되는데 첫 번째가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안 하게 되면 전액이 송금불산입이 됩니다. 운행 기록과 관계없이요. 여러분들 당연히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셨겠죠. 그러시죠? 두 번째,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고 운행 기록, 자, 우리 조회통남사에서 이제 만드는 이 운행 기록을 자동 기록을 갖다 하게 되면 업무용 승용차 전체 관련 비용에서 그 금액 중에서 업무 사용 비율만 인정이 되고 업무 사용 비율을 갖다가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손금에 불산입됩니다. 그래서 산식으로 말씀을 올리자면 물론 당연히 화면상에 산식이 나오죠.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곱하기 1 마이너스 업무 사용 비율 곱한 금액을 손금불산입니다. 이제 업무 사용 비율이 운행일자에 따라서 밝혀지는 거죠. 세 번째가 우리 회사는 막 복잡하고 귀찮고 싫다. 운행 기록을 안 남기겠다. 그러니까 전용 보험은 가입을 했지만 운행 기록을 적지 않은 법인의 경우는 얼마를 인정이 되느냐 하면 업무에 인정되는 금액이 승용차 관련 비용 전체와 1,000만 원을 비교해서 둘 중에서 적은 금액을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송금불산입됩니다. 예컨대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했지만 운행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승용차 관련 비용이 2,500이라 그러면 1,000만 원만 인정이 되고요. 800인 같으면 1,000만 원보다 적으니까 800을 인정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한 송금불산입의 두 번째로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소득 처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송금불산입은 당연히 법인세 내시고요. 소득 처분은 승용차의 탑승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탑승자가 임직원이면 아시는 것처럼 상여처분하셔가지고 추가적인 소득세를 부담을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어려운 점이죠. 두 번째가 승용차를 탑승한 분이 주주이긴 한데 임직원이 아닌 것. 그럼 누구 있느냐? 보통 이제 은퇴한 명예회장이나 뭐 속된 말로 왕회장 같은 분이 타시면 송금에 불산입되는 금액은 배당으로 처분합니다. 상여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추가적인 원청소 의무가 생기고 세 번째가 골치 아픈 것이 뭐냐면 임원도 아니고 그리고 주주도 아닌 분. 그럼 누구냐 하면 은퇴한 임원. 여러분들 회사에서 어떤 전관예우의 차원에서 전관예우 차원에서 은퇴한 임원에게 한 1년 동안의 승용차를 제공하게 되면 그 승용차 제공에 따른 송금불산입이 생긴다면
송금불산입하고 그러면 기타 소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에 대한 소득세 원칙수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1차 조정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네 번째로서 2차 조정이 인정받은 금액 중에서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 조정을 또 해야 됩니다. 아무리 업무용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 원만 인정하겠다는 뜻이 기본적인 세법의 내용이죠. 그래서 손금에 불산입되는 금액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자사 보유 차량이죠. 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리스나 렌트 차량의 감가상각액에다가 곱하기 업무 사용 비율 곱한 금액만 인정되는데 그 인정되는 업무 사용 비율 금액이라 하더라도 800만 원 초과되는 금액은 손금에 불산입하겠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지금 화면상에 산식이 뜰 겁니다.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곱하기 업무 사용 비율 그 금액을 800만 원 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에서 제네시스라는 차량이 감가상각비가 1200인 것 같으면요. 그럼 업무 사용 비율이 만약에 90%로 가정을 하시죠. 그러면 10%는 좀 전에 말씀드린 1차 조정에서 송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 등을 했죠. 그러면 1200에서 90%를 곱하면 108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놈은 800만 원 한도로 인정되기 때문에 1080만 원에서 800만 원 뺀 280을 또다시 손금 불산입하겠다는 얘기죠. 그게 2차 조정입니다. 그럼 2차 조정에 대한 소득 처분은 자사 보유 차량, 즉 회사의 차량일 때는 그 회사가 내부적으로 보유한 차량이 되기 때문에 소득 처분은 유보를 하고요. 리스나 렌트 차량은 회사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송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유유출로 소득 처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가 업무에 공익성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만 인정이 된다고 말씀 올렸죠. 그럼 회사가 한도 초과되는 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두 번째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다음에 2월에서 손금산입을 해주겠다는 것이 그 감가상각비 부인의 두 번째 겁니다. 그러면 이 감가상각비 2월액 중에서 감가상각비 2월액, 즉 자사 보유 차량의 감가상각비 2월액은 800만 원 넘는 송금불산입액은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만약에 2010년도에 좀 전에 제가 사례를 들은 것처럼 1200에 대해서 90% 곱한 1080을 800만 원 넘는 280을 송금불산에 유보 처분하면 그놈을 다음 연도부터 그 차량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에서 감가상각비 해당되는 금액, 인정되는 금액이 800만 원에 미달할 때 미달한 금액을 한도로 송금에 산입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 차량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1200만 원씩 감가상각비가 발생이 되고요. 업무 사용비율이 매년 90%를 한다면 1차 조정에서 감가상각비 업무에 사용분 송금불산입 상여 등에서 뜯어내고 남는 1080에서 800을 빼면 280이 부인당하죠. 그럼 1차 년도도 280 부인, 2차 년도도 280 부인. 그럼 감가상각비 5년 상각하니까 5년치가 부인되면 280 곱하기 5년이면 1400이 되겠죠. 그럼 6년 차는 감가상각비 없으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800을 송금산입하고 1400 중에 나머지 남는 600은 그 다음 년도 7년 차에 정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 때문에 보통 우리 실무적으로 차량의 가액은 4천만 원만 인정하겠다는 데 그게 나오죠. 근데 4천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차량은 감가상각비가 업무에 공했다 하더라도 800만 원 넘는 것을 송금불산입했다가 다음에 정리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두 번째, 리스나 렌트 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송금불산입액은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액 중에서 업무 사용비를 곱한 비율에서 800만 원 초과 금액을 부인했다가 그 금액은
리스나 렌터가 반납한 다음 연도부터 역시 800만 원씩 송금에 산입했다가 그 금액이 많으면 그 사후관리 연도가 수년간 넘어가겠죠. 예를 들어 벤츠 차량이나 비스 차량은 비싼 차량은 넘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했다가 남은 잔액은 10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한꺼번에 전액 이월해서 송금 산입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의 세 번째 세무 조정으로서 승용차의 처분 손실의 송금 산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법인이 승용차를 갖다가 운행하는 과정, 이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실은 회사 보유 차량만 해당이 되지 리스와 렌트 차량은 우리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3차 조정은 회사 소유 차량만 해당이 됩니다. 그럼 회사가 상식적으로 자동차를 사서 얼마 안 돼서 안 팔게 되면 제값을 못 받으니까 처분 손실이 생기죠. 그럼 자동차 5년 뒤에서 팔면 장부가 없기 때문에 처분 손실이 생길 수가 없고 처분 이익이죠, 당연히.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6년 전 차량을 뭐 예를 들어서 소나타를 타다가 6년 됐다고 장부가액이 제로를 하고 중고시장에서 제로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뜻은 뭐냐면 승용차를 갖다 금방 매각하지 말고 오랫동안 타라는 뜻의 의미죠. 그래서 처분 손실에서 800만 원 넘는 금액을 송금 불산입합니다. 이러면 소득 처분이 무조건 기타 사유치를 하죠. 승용차의 처분 손실은요. 그랬다가 처분 손실 부인액은 그 다음 연도부터 매년 800만 원씩 균등해서 송금 산입을 쭉 해나갔다가 남은 잔액은 마지막 10년 차에 몽땅 정리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및 감가상각비 상당액과 기타 비용을 1차 조정이 그 비용을 가지고 업무 사용 비율 초과되는 금액을 손금에 불산입해서 상여 배당 기타 소득하고 2차 조정은 그 중에서 인정되는 금액에서 감가상각비 또는 상당액을 업무 사용 비율 곱한 금액에서 800만 원 초과 금액을 송금 불산입했다가 다음 연도부터 800만 원 정리하고 리스나 렌트 차량은 10년차 사후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회사 소유 차량을 처분하게 되면 처분 손실 중에 800만 원 넘는 것을 송금 불산입하고요. 그랬다 매년 그 다음에부터 800만 원씩 균등 상각하고 나머지 금액 10년차에 정리한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세무 조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운행일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운행일지를 안 쓴 법인이 대단히 많은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운행일지를 쓰시더라도 수동으로 종이에 쓴다는 것도 한두 번이죠. 그리고 운행일지를 갖다가 시중에 나와 있는 기타 어플리케이션은 그 부분은 차량하고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승용차 탑승자가 달라지면 운행 기록을 다시 취합해야 된다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영화조선텍nom에서 개발한 이 업무용 승용차는 차량과 운행 앱이 상호 구동이 돼서 자동으로 기록이 되고 그리고 사후에 수정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세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관리가 되는 그런 상당히 다채로운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업무용 승용차를 과거에 안 썼더라도 다시 소급해서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많이 사용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꼭 가입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리 특약이 있지 않은 한 가족들에 대한 운행은 하시는 걸 좀 검해 주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실무자들이 이 업무용 승용차가 시행된 지가 지금 9개월이 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정립이 안 된 분들이 많은데 제가 금방 소개시켜드린 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영화조선텍nom의 앱과 그 기기를 사용하셔가지고 관리하시고 제가 금방 또 말씀드렸던 세무조정사항을 다 정리하셔가지고 회사가
나중에 업무용 승용차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불리한 그 조세 부담이 없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영호 공인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